자, 이번에는 조금 쉬어가는 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앞서서 토리첼리의 실험 얘기했었죠. 수은 기둥 그 76cm에 해당되는 압력이다, 일기압이. 예, 그 실험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은의 밀도가 13.6g/cm 세제곱센티미터. 그래서 아까 배운 걸로 하면은 압력이 로지 H니까, 그죠? 그래서 일기압 1.013 곱하기 12 5승파스칼을 수온의 밀도 표준 단위로 바꾸면 13.6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로 나누고 중력가스도 9.80 미터파스칼 스퀘어로 나누면 0.760 미터 76cm 760mm가 얻어지죠. 근데 만일에 이거를 물로 했다면은 자, 역시 로지 H. 그래서 이제 수온의 밀도 대신에 물의 밀도, 물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표준 단위로 바꾸면은 10의 3승 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자, 그러면은 약 10m가 얻어져요. 약 10m가. 그래서 일기압을 수은 원소기호 HG 760mm HG로 쓰기도 하고 물 H2O 원소기호로 그래서 10m H2O로 쓰기도 합니다. 자, 다음. 자, 이렇게 둥근 플라스크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뭐 기체 같은 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럼 얘가 막 밀어내겠죠. 그래서 만일에 대기압이 같다면은 요, 요 U자간 왼쪽하고 오른쪽이 높이가 같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얘가 더 높이가 높죠. 이게 더 높이가 높다는 얘기는 예, 이 둥근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뭐 기체가 들어있다고 하면 대압력이 대기압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크냐? 이 U자 간의 높이 차이를 H라고 하면은 로지 H만큼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서 P를 절대압력 또는 줄여서 강압력이라고 그러고 로지 H 다시 말해서 P 빼기 P0 이걸 대기압 뺀 거 이걸 계기압력 게이지 프레셔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음압병실 알죠? 예. 절대 압력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압력은 요 계기압력이에요. 그게 음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기압보다 이 병실 내부의 기압이 낮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기압 차로 봤을 때 그 병실 안에 공기가 병실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강제로 하면 나올 수 있지만 기압 차만 있다 그 고려하는 경우. 그러니까 음압병실에서 말하는 압력이 음수다. 그거는 절대 압력이 아니고 계기 압력이다. 그렇게 뭐 일종의 상식이 상식의 폭을 그렇게 넓히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 테마는 아주 굵직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이제 뭐 아르키메데스의 에피소드하고 관계가 있죠. 뭐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그 물 속에 몸을 담그면 몸이 가벼워지는 위로 떠오르는 힘, 부력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력을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좀 엄밀히 계산해보고 싶은데, 제가 뭐 여러 차례 말했지만, 압력하고 압력에 의한 힘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압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거 틀린 말이라고요. 압력은 스칼라고, 압력에 의한 힘이 어디로 작용한다. 원래 그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벡터니까. 그래서 압력은 크기만 같고, 압력에 의한 힘은 크기하고 방향을 갖죠.
그래서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 그렇다면 압력에 의한 힘은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되겠죠. 방향은 뭐 예를 들어 풍선이 있다고 그래요. 풍선. 그러면은 사방에서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압축을 시켜요. 이렇게 사방에서 눌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은 어, 모든 방향에서 압축시킨다. 그런 방향을 따른다 이거예요. 자, 압력하고 압력에 의한 힘. 이거를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 깊이에 따른 압력 얘기할 때 이제 잠수부가 요 위에 있다가 요로 내려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비슷하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만큼의 이제 물체가 그 아래에 있는 잠수부를 누르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윗면에서의 압력이 P고 P0고 아래면에서 압력이 P입니다. 자, 그럼 압력에 의한 힘은 이제 사방에서 작용하는데 뭐 이게 직육면체라고 하면은 양옆에서 작용하는 거는 상쇄될 테고 위쪽하고 아래쪽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압력에 의한 힘이 막 이렇게 사방에서 누른단 말이에요. 옆에도 누르는데 이거는 상쇄돼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 윗면하고 이제 아랫면만 이제 따지면 되겠는데 그럼 여기서 나왔죠. 예, 윗면에서 압력에 의한 힘은 아래쪽 방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랫면에서 압력에 의한 힘은 위쪽 방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힘 한 개 더 있죠. 그 요 자체의 그 무게. 그래서 얘는 총 3개의 힘이 작용해요. 예.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압력에 의한 힘. 그러니까 윗면에서의 압력 곱하기 면적. 그 다음에 얘는 아랫면에서 바닥면에서 바텀 거기서의 압력 곱하기 면적에 의한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고 얘 자체의 무게가 mg가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을 해요. 자, 그러면 뭐 좌표축은 이렇게 x축 y축 잡았죠. 그러면 이제 음, y축 방향 합력을 구해보면은 어, p 바텀 a가 바텀이라고 말해놓고 자 p 바텀 a가 위쪽으로 작용하고 p 탑 a가 a하고 중력 mg가 아래쪽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은 0이라고 놓읍시다. 평형 상태. 자, 그러면은 p 바텀 마이너스 p 탑 a 이게 위쪽으로 작용하고 중력 mg가 어, 아래쪽으로 작용해서 이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이렇게 평형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력이라고 해요. 부력이 이제 영어로 그 buoyant force 이거는 이제 보이 이 부표 우리 그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거기 더 넘어가서 헤엄치지 마세요. 그 이렇게 한계선 그런 거기다 부표를 띄워 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발음이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묵음이에요. 그래서 원 발음은 보이인데 예, 미국 사람들은 자꾸 부이라고 발음해요.
O가 무음인 걸로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국식 발음으로는 보이만 맞고 미국식 발음으로는 보이, 부이 다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력, 보이언트 포스가 맞는데 부이언트 포스라고도 참나. 아무튼 그래서 이 부력이 위쪽으로 작용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부력인데 그러면은 바닥이 꼭대기보다 더 압력이 큰데 얼마만큼 크냐면 로지 H만큼 크죠. 자, 근데 여기서 H 곱하기 A가 뭐예요? 다름 아닌 부피죠. 그래서 로지 V 이렇게 써요. 더 정확하게는 이제 로가 누구의 밀도냐 이거예요. 이거 유체의 밀도거든요. 그래서 로 플루이드 이렇게 쓰고 더 정확하게는 그리고 부피도 이거는 뭐 유체 속에 뭐 이 물체가 완전히 잠겨 있는 경우지만 그 완전히 잠기지 않고 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V도 사실은 이제 그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물체의 전체 부피하고 유체 속에 잠긴 부피가 같지만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V 플루이드, 그러니까 잠긴 부피. 예. 자, 이게 바로 부력 공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이용을 해서 부력이 유체 밀도 곱하기 균열가스 곱하기 부피, 그 정확히 말하면 이제 물체가 유체에 잠겼을 때 그걸로 해서 밀려난 부피죠. 그래서 그렇게 밀려난 유체의 무게가 부력과 같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우리는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알아냈지만 기원전 한 200년경, 지금부터 한 2200년 전이죠. 그때 아르키메데스 그 사람은 아주 뛰어난 직관으로 부력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어우, 대단하죠. 2000년도 더 전에.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부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을 해줘요. 이렇고, 그래서 그 다음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의 응용. 자, 첫 번째 응용은 완전히 잠긴 경우. 자, 그럼 완전히 잠긴 경우에는 예, 아래쪽으로 중력, 위쪽으로 부력. 그래서 알짜임이 부력 빼기 중력. 부력은 로 플루이드, V 플루이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완전히 잠겨 있으니까 유체에 잠긴 물체의 부피와 물체의 전체 부피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부피로 V 플루이드 대신에 VOBJ라고 썼고, 중력은 물체의 밀도 곱하기 중력가스도 곱하기 물체의 부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F는 MA니까 F는 MA. 근데 M이 다름 아닌 로 OBJ, V OBJ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체의 밀도 곱하기 물체 전체의 부피. 이게 다름 아닌 그 물체의 질량이죠. 자, 그래서 가속도가 이와 같이 얻어집니다. 그럼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 로 플루이드가 로 OBJ보다 작다. 그럼 AY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유체의 밀도보다 물체의 밀도가 더 크다. 뭐 돌멩이 같은 거 가라앉죠. 반대로 로 플루이드가 로 OBJ보다 크다. 그러면 AY가 양수 떠오르죠. 그러니까 유체의 밀도가 물체의 밀도보다 크다. 그러니까 물체가 뭐 예를 들어 나무 토막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떠오르죠. 자, 일단 이 사실을 알 수 있고 다음 또 중요한 사실로는 어,
그러니까 이 물체의 무게를 유체 바깥에서도 측정해보고 유체 속에서도 측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자 유체 바깥에서 측정을 하면은 그게 중력일 테고, 유체 밖과 유체 속, 아니 다시 유체 속에서 물체의 무게를 재면 부력만큼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무게 차이가 부력이 되겠죠. 그런데 중력은 물체의 밀도에 비례하고 부력은 유체의 밀도에 비례하고, 그래서 이거를 비중이라고 그래요. 밀도 비율을 비중이라고 합니다. 비중. 그래서 예, 이게 또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중요한 사실. 물체의 무게를 부력으로 나눈 값은 비중과 같다. 음, 예를 들어 물이다. 유체가 물이에요. 그러면은 비중에다가, 비중은 밀도 비율이니까 단위가 없어요. 그냥 숫자예요. 그래서 비중에다가 단위로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붙이면, 예, 그러면 바로 밀도가 돼 버려요. 신기하죠? 이건 이제 유체가 물인 경우예요. 유체가 물인 경우. 물은 이제 밀도가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지식을 보셨는데, 요거하고 얘하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 예를 들면은 유원지 같은 데서 헬륨 풍선을 들고 다니다가 헬륨 풍선을 놓쳤어요. 그럼 놓치면 이게 떠오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헬륨이 뭐 풍선, 그러니까 둘러싸고 있는 풍선 그 재질은 무시하고, 헬륨이 그 공기라는 유체 속에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로 OBJ로 헬륨의 밀도를 쓰고, 로 플루이드로 공기의 밀도를 쓰면은, 예, 그러면 헬륨 풍선이 떠오르는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뭐 별걸 다 하고 있죠. 자, 아르키메데스의 응용 첫 번째, 물체가 유체 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경우. 그러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의 응용 두 번째는, 예, 떠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게 떠 있는 경우는 위로 부력, 아래로 중력. 그래서 걔네가 편을 이루는 거죠.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 V 플루이드하고 그 유체에 잠긴 부피하고 물체 전체 부피가 같지 않죠. 정확하게는 얘가 작죠. V 플루이드가. 자, 그래서 어, 물체의 작용하는 중력, 로 OBJ, G, V OBJ, 부력, 로 플루이드, G 플루이드. 그럼 여기서 GG, 중력 거스트 G는 지어지고, 자, 그래서 V 플루이드 나누기 V OBJ는 로 OBJ 나누기 로 플루이드. 예, 이것도 비중이네요. 그쵸? 예, 이런 중요한 그 결과가, 예, 얻어집니다. 중요한 결과. 예. 자, 이렇게 해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부력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두 가지 응용, 예, 보셨어요. 그래서 문제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아르키메데스의 에피소드인데, 예, 아르키메데스는 오늘날 그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그 근방에 위치했던 그 도시국가였던 시라쿠사, 거기 이제 그 왕립 과학자였는데,
어느 날 왕이 자기가 세공업체한테 금관을 만들려고 금을 줬는데 뭔가 금을 빼돌린 것 같다. 조사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왕 쟤는 나한테 이상한 것만 시켜. 머리 아파. 응?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씨 뜨거운 물로 목욕 좀 하면서 좀 응? 몸 좀 풀고 다시 고민해보자.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뜨거운 물에 담겨있는 욕조에 이제 몸을 넣었는데 욕조 바깥으로 물이 흘러 넘치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고 아르키메데스가 외쳤죠. 뜨거! 뜨거는 아니고 자 유레카라고 외쳤죠. 에우레카 이렇게 외쳤는데 이게 이제 지금으로 해석하면은 뭐 알았다, 알아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욕조 바깥으로 흘러넘친 물의 부피하고 욕조에 들어간 몸의 그 부피가 서로 같겠죠. 그래가지고 그 욕조 바깥으로 흘러넘친 물들을 다 모아서 무게를 재면 그게 부력과 같다는 거죠. 그런 아주 굉장히 뛰어난 직관. 오늘날부터 2000년도 더 된 그 옛날에 그런 하여튼 뭐 놀랍죠. 말을 깔끔하게 못 마무리하겠네. 자, 그래서 공기 중에서 사실 공기한 부력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시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왕관의 무게가 7.84뉴턴. 자, 물속에서 재봤더니 6.84뉴턴. 그 부력만큼 가벼워진 거죠. 그러니까 부력은 7.84 빼기 6.84에서 부력이 1. 빵빵 뉴턴이다. 그럼 아까 아르키메데스 원리의 응용 첫 번째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경우 물체의 무게 나누기 부력이 이제 무게 차이죠. 그거는 밀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물이니까 물의 밀도분의 왕관 크라운 왕관의 밀도. 자, 그래서 왕관의 밀도가 7.84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근데 금이 이제 원소기호로 AU, 금의 밀도가 무려 19.3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예요. 그래서 보면은 왕관의 밀도가 금의 밀도의 절반도 안 되죠. 물론 100% 순금으로 왕관을 만들 수는 없어요. 뭐 세공을 하다 보면 그 인정. 그렇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절반도 안 된다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빼박 증거죠. 이 업자가 금을 빼돌렸구나. 그래서 두통이 나서 모가지 댕강 했다는 그런 아르키메데스의 에피소드, 그거와 관련된 예제였어요. 다음 문제. 자, 타이타닉호 유명하죠. 빙산 근처를 항해하다가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응용 두 번째. 그러니까 빙산 같은 건 이제 그 물 위에 떠 있죠. 정확하게는 바닷물이지만. 자, 그래서 떠 있는 경우 그 물체가 유체 속에 잠긴 부피비는 비중과 같죠. 그러니까 물의 밀도분의 이제 빙산의 밀도인데
정확하게는 바닷물이지만 물의 밀도를 보고 1g/cm 세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이제 빙산은 그냥 완전한 얼음덩어리라고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얼음이, 그러니까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은 부피가 더 커지죠. 그래가지고 밀도도 작아져요. 0.9g/세제곱센티미터. 그 비중이 0.9, 퍼센트로 하면은 90%. 예. 빙산의 90%가 바닷물 속에 잠겨 있어요. 나머지 10%만 바닷물 바깥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명 빙산의 일각. 자, 빙산. 예, 말 그대로 산이에요. 엄청 커요. 근데 그것의 9배가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산에 가깝게 그 항해를 하다 보면 물속에 잠겨 있는 걔네들에 의해서 이제 배가 파손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다고 합니다. 예, 슬픈 이야기. 흑흑. 예.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도 물리학에서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의 응용 두 번째 문제로 다루었죠. 예,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갈 건데, 자, 지금까지는 유체가 흐르지 않고 그냥 멈춰 있었어요. 이제는 유체가 흐르는 경우로. 그래서 제목이 유체 동력학입니다. 뭔가 거창하죠. 아, 경상도 거창해. 자, 그래서 보면은 유체가 흘러가는데 한쪽은 간이 좁고 한쪽은 간이 넓죠. 여기가 좁고 여기 넓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밀려 들어간 유체하고 밀려 나온 유체가 우리 비압축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부피가 같고, 뭐 부피만 같은 게 아니라 질량도 같고 밀도도 같고, 예, 다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아, 빨간색 너무 남용. 자, 그래서 여기서 밀도 지어지고, 그다음 이제 부피, 그러니까 단면적 곱하기 길인데, 길이가 이제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시간 델타 t도 지어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A1 V1은 A2 V2. 자, 이거를 연속 방정식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관의 면적과 유체 속력을 곱한 건 일정하다. 그리고 요거의 단위를 조사를 해보면은 면적이 제곱미터고 속력이 미터 퍼 세컨드니까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컨드. 그러니까 초당 통과하는 유체의 부피죠.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는 부피 흐름률 뭐 그렇게 불러요. 참고로 이제 질량 흐름률. 그럼 이거는 부피 흐름률 AV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되죠. 예, 이것도 일정해요. 얘는 이제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컨드. 그러니까 초당 통과하는 유체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질량 흐름 참고로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보면은 관이 좁을수록 유체가 더 빨리 흘러요. 엥? 뭔가 이상하죠? 뭐 우리 생각에는 도로 보면은 넓은 도로에서 빨리 가고 차가, 좁은 도로에서는 차가 느리게 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한 교통 흐름은 좁은 도로에서는 차 간격이 좁아지면서 압축이 되죠. 그래서 교통 흐름은 비압축성 유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연속 방정식이 적용되질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걸 교통 흐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상적인 유체는 관이 좁을수록 유체가 더 빨리 흘러갑니다.
교통흐름은 이제 비압착성 유체가 아니니까 연속 방정식 자체가 적용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병목 현상. 병목은 그야말로 병의 모가지라는 뜻이에요. 바틀렉. 예, 연속 방정식하고 서로 혼동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개념수는 되게 간단하고. 자, 정원사가 호스를 이용해서 양동이에 이제 물을 채우는데 30.0리터 채우는데 1점 빵빵분이 걸렸대요.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가 부피 흐름률을 구할 수 있어요. 부피 흐름률. 보통 기호로 IV로 쓰는데, 그러니까 시간분의 부피. 그럼 이제 부피가 30.0리터, 시간은 1분. 그럼 이제 단위를 환산해 바꿔야겠죠? 1리터가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1분은 잘 알다시피 60초. 네, 그래서 부피 흐름률이 5점 빵빵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제곱미터 퍼 세컨드 부피 흐름률 구했고요. 그리고 이때 사용하던 호스에다가 노즐을 껴가지고 작은 노즐을 껴서 구멍이 더 작아요. 그러면 물이 더 빠르게 뿜어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연속 방정식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A1 V1은 A2 V2 이게 이제 다름 아닌 부피 흐름률. 그럼 여기서 이제 V2는 부피 흐름률 나누기 A2 하면은, 그리고 A가 이제 뭐 만일에 이게 구멍이 원형 형태는 파이 R 제곱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지금은 그럴 필요 없고. 그래서 부피 흐름률이 5점 빵빵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이 노즐의 단면적이 0.500 제곱 센티미터인데 이거 바꿔야 돼. 단위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로 바꿔야 돼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4승 지워지고 5 나누기 0.5 하면 10 나누겠죠? 10.0 미터 퍼 세컨드.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그럼 이렇게 콸콸콸 나와가지고 요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때 요 높이가 1점 빵빵 미터라고 하고, 이때 이 수평으로 뿜어진 거리 이게 얼마예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물치 운동에 해당되죠. 그래서 y 좌표가 vyit ay 대신에 중력가속도 마이너스 g 대입해서 2분의 1 gt제곱. 근데 처음에 수평방으로만 발사한 거지 수직방향으로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력빵이고, 그리고 YF도 0이에요. 그러니까 지면에 도달했으니까 콸콸콸콸콸. 그러니까 여기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어요. 루트 G분의 2YI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시간에다가 수평방으로 발사된 속력 이거 곱해주면, 그러면은 우리가 수평방으로 뿜어진 거리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V2 10점 빵빵 10점 빵 미터 퍼 세컨드, YI가 1점 빵빵 미터 높이, 중력가속도는 9.80.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 4.52m 날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1단계 부피 흐름률, 2단계 연속 방정식, 3단계 포물치 운동 이렇게 푸는 상당히 괜찮은 문제입니다.